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제 주변에서는 우선 뭐라도 배워야겠다 싶어서 국비 지원 학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미어,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같이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바뀐다면서 알고리즘을 매번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결국 유튜브를 시작도 못하고 접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를 지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 채널이 영상 3개 만에 구독자분 700분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빠르게 올리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 번째, 프로그램은 딱 30%만 배운다.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10분 중에 8분은 편집부터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해본 적도 없는 편집이 너무 막막해서 시작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집 프로그램을 100% 전부 공부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편집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할까요? 유튜브의 기능을 모두 알아야만 10만 100만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에 화려한 트랜지션과 3D 기능이 있다고 한들 아마 잔잔한 일상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을 기능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 콘텐츠 또는 100만 이상의 채널들의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요. 편집 기법 그 자체는 그리 화려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뇌를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좋은 예시일까요? 아무튼 프로그램도 30%만 배워도 우린 충분히 활용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프로그램 배우는 것에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에는 편집 프로그램이 진짜 많더라고요. 무료부터 유료 프로그램, 웹용, 모바일용, 데스크탑용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 프로그램 고르는 것에 너무 신중하셔서 2달 넘게 유튜브를 아예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 고민하시지 않기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3가지 타입 중 나는 어느 것에 해당되나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첫 번째, 나는 취미로 하는 거고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쉽고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루, 블로, 비타처럼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취미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에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 나는 유튜브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고 언젠간 유튜브나 편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도비 프리미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가 유료이긴 하나 무료 버전 사용 기간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툴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툴은 툴일 뿐 절대 이것을 정하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사실 편집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뤄봐도 편집이라는 그 기능 안에서 크게 다른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다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캡컷을 쓰다가 다빈치 리졸브를 쓸 수도 있고 프리미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이 단계에 집착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딱 30%만 배우고 영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 포토샵도 배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빨리 설명드릴게요. 물론 배워두면 좋아요. 그렇다고 학원을 다닐 정도로 강의를 끊을 정도로 배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포토샵은 썸네일 만들 정도로만 배우시면 좋고요. 그런데 요즘엔 미리 캠퍼스로도 충분히 제작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정을 주고 싶다라는 분들 한해서만 배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만들고 수정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의 확장자가 AI나 EPS 같이 다른 형태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소스들은 일러스트에서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하실 분들이라면 배워두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요즘에는 생성형 AI 이미지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고 소스 자체도 수정 필요 없게 잘 만들어져서 굳이 안 배우셔도 괜찮은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정말 굳이? 라고 생각을 해요. 애프터 이펙트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툴이고 그동안 정말 많은 작업을 하는데 활용을 했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툴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무료 영상 소스들이 너무 많고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도 무료로 많이 공유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들어서 쓸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모션 그래픽이나 인포그래픽 쪽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워야겠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모두 배워야만 그나마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본질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러니까 구독자를 모으는 영상에서는 화려한 기술들이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돼요. 저 역시도 무료 영상 소스를 잘 수집하고 능력 있는 유튜버 분들이 무료로 나눠주시는 프리세트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소스들을 모아놓는 도토리 창고들을 잘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돈 쓰기 전엔 무조건 무료로 찍먹해보자. 유튜브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것이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열정이 뿜뿜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미 유튜브를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나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 채널을 하면서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나? 흥미있어 하나? 이걸 꼭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능이 있나? 이곳에 올인할 수 있나? 이 정도까지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이 일 자체가 재미있나? 흥미롭나? 이 정도로만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선 유튜브로 편집을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비지원이나 학원 온라인 강의처럼 수많은 교육 채널이 있지만 무료라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학원이라면 유료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로 먼저 찍먹해보시는 걸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어요. 딱 영상 3개만 한번 봐보세요. 그 영상들을 따라하면서 내가 콘텐츠 제작에 흥미가 생기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지루한 작업인지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콘텐츠를 너무 사랑하셔서 유튜브 작가로 일을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생각만큼 그리 재미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결국 콘텐츠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요. 그분은 현재 인스타 관리자로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긴 호흡의 영상보다는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콘텐츠가 조금 더 잘 맞았던 거죠. 요즘엔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남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워지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먹을 해서 내 성향을 파악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장비 역시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모두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해보니까 녹음기는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이 마이크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 카메라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돈부터 쓰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 여러분,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예요. 이런 식의 영상들이요. 제목을 보시면 어떠세요? 유튜브 구독자 모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유튜브를 진짜 시작해도 되나?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정말 자주 바뀌는 것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어떤 브랜드나 업체의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이 유입이 돼요.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도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넣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광고주들을 만족시키고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이 오래 남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튜브는 유튜브에 오래 남게 만들어주는 영상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알고리즘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즉, 알고리즘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유튜브에 사람들을 오래 남게 만들어준 영상들을 노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유튜브에 오래 남게 만들어준다예요. 이런 알고리즘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오래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새로 런칭되는 기능들을 알리기 위한 로직들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은 유튜브에 오래 남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거예요. 제가 지난 회사에서 3년 동안 채널을 3배 성장시키면서 노출을 뚫기 위한 콘텐츠 제작 기준의 원칙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방식은 달라졌을지언정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리즘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독자가 적을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알고리즘 핵심 2가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 2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을 오른쪽 위에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4번째, 한번 시작한 작업물은 반드시 업로드하기. 내가 스스로 처음과 끝을 책임져서 만든 이 영상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않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고 영상도 업로드하고 있지만서도 사실 저도 진짜 부끄럽거든요. 올릴까 말까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그냥 갈아엎고 다시 찍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립니다. 부끄러워도 업로드해요. 그래야 세상에 결과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크게 배운 건 대학생 때인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학교 캐릭터를 리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운 좋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짜로 학교 캐릭터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와, 이제 그 캐릭터로 돈 많이 벌겠다, 너무 축하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캐릭터로 큰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작권도 다 학교에 드린 거기 때문에 추가 수입도 없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제 주위 분들은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왜 돈 더 달라고 하지, 너무하다, 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학생분들이 굉장히 사랑해주고 있는 캐릭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고 학교를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건 다른 친구들의 졸업작품처럼 그때 잠깐 반짝하고 외장하드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 캐릭터가 세상에 나와서 한 학교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됐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실력이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도 남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정말 컸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캐릭터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고 당연히 캐릭터로서 선택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물로 제출을 하고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올릴까 말까 정말 고민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 더 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찍고 만들어 보니 제 마음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서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올렸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던 그 영상 하나 덕분에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업로드한 지 2주 만에 조회수 1만을 넘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로 450분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의 이 2가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내가 시작한 작업물은 꼭 완성품으로 만들어야 한다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숨기지 말고 도중에 포기하지도 말고 꼭 완성시켜서 업로드를 하여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작업물이 있을지라도 꼭 내보내기, 익스포트 하셔서 결과물로 만들어 업로드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영상이 잘 될지 어떻게 아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속하시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꼭 포스트잇에 쓰셔서 모니터 앞에 붙여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 유튜브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 동료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밀착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어요.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주신다면 참고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